반갑습니다. 트래블데일리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 4월 29일 목요일 라이브 방송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죠. 오늘 또 한 1시간가량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제 의견과 생각 뭐 이런 것들이 틀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정보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또 제 바로잡기를 원하시면 중간중간에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라이브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항상 내일자 뉴스 주요 전해드릴 거 몇 개만 좀 골라서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매년 9월이 세계 관광의 날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때쯤 되면은 이제 뭐 관련한 시상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다음 달 21일까지 관광진흥 유공포상 후보자 추천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창의적인 관광상품 개발했거나 양질의 관광 일자리 창출했거나 관광업에 종사한 모든 여행사가 됐든 학계가 됐든 협회 회장이 됐든 뭐 그런 분들 후보자 추천 5월 2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그리고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추천을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옆집의 개똥이 이렇게는 안 되고요. 예. 옆집에 사는 뭐 순이 엄마는 안 되죠. 그렇게 추천하면요. 우리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관계자분들 뭐 큰 여행사가 됐건 작은 여행사가 됐건 주위에서 올 한 해 우리 여행업계 발전, 관광업계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 추천하실 분 있으면 5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통해서 그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그 추천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많은 아마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이 저거를 좀 받지 않을까. 뭐죠? 좀 고생했으니까 많이 또 이렇게 포상도 받아야 되겠죠. 예. 자, 오늘 또 하나 전해드릴 소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거 하나 잠깐만요. 요거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 자, 오늘 서울 그 옛날 3일 빌딩 있죠, 서울에. 거기에 이제 서울관광플라자가 오늘 공식 오픈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서울시 관광협회를 비롯해서 뭐 관광청도 몇 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한국 PCO 협회, 뭐 협회 단체들 이렇게 유망 관광 스타트업도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게 공식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오픈한 현장을 저희가 직접 취재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현장 영상이 지금 한국관광재단 현장 영상 있었거든요. 그 진행 영상. 그거 잠깐 보셨죠? 네, 요겁니다. 아무튼 뭐 관광플라자가 서울에 생겼으니까 많은 또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참 오세훈 시장, 신임 시장이 말 참 잘하네. 예. 앞으로 서울 관광 발전을 위해서도 많이 좀 애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기 요거 하나 보고 갈게요. 코로나19 관련 해외 시장 주간 동향 보고 엊그저께 기준 4월 27일 자 기준으로 해서요. 뭐 중국은 그렇다 치고 대만, 홍콩 보니까 대만, 팔라우 트래블 버블 관광객들이 뭐 이렇게 속속 좀 활동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핫한 소식이죠. 홍콩과 싱가포르 트래블 버블 5월 26일부터 시작을 할 텐데, 양국의 여행객 출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 음성 결과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최대 200명 탑승 트래블 전용 버블 전용 항공기 하루에 한 편 운항, 코로나 안정화 추이에 따라 6월 10일부터 2편 운항. 홍콩은 캐세이 퍼시픽,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항공 이렇게 운항을 하고요. 양국 일주일간 추적 불가 지역 감염자 1일 평균 5명 이상 발생 시 2주간 중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일본이 참 심각하네요. 아직까지 나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요. 동남아 싱가포르 태국 관광청 7월 국경 개방 계획 변동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베트남 그렇다 치고 인도는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많은 분들 인도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다 그렇다 치고, 필리핀 그렇다 치고, 터키, 몽골 또 그렇다 치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국경 비필수 여행 제한 5월 21일까지 연장, 하와이 코로나19 백신 여권 제도 5월 1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이 4단계 여행 금지국가 150개로 확대, 한국은 2단계 유지, 이렇게 하고, 캐나다가 궁금한데, 캐나다 아직 크게 뚜렷하게 뭐 나아진 사항 별로 보이지 않고요. 잉글랜드, 독일 또 그렇고, 뭐 프랑스, 유럽도 다 그렇고, 러시아는 뭐 그렇다 치고, 불가리아 그렇다 치고, 이렇게 대략 크게 뭐 나아지거나 그런 건 보이지 않는데, 일단 우리도 우리지만 저들도 빨리 좋아져야만 뭔가 좀 이 답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참 어제 백신 뭐 자가격리 면제 얘기도 나왔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좀 빨리 전 세계로 좀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보도를 잠깐 해드렸는데, 요거부터 한번 오늘 본격적으로 해외여행 가능 시점과 가는 국가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나온 자료 중에서 저희가 한번 보도를 해드렸죠. 자,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한 경우, 그 다음에 해외 접종, 해외 당국의 예방접종 진위 확인 검증 방안이 마련되고,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 적용하는 국가부터 적용.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5월 5일부터 한국에서 백신 맞은 사람들 2주 지나면은 자가격리 면제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100% 면제. 근데 이제 그러면 해외에서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이제 인바운드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이 됐든 뭐 독일 사람이 됐든 한국에 오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게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백신을 안 맞았으면 아직 되지는 않아요. 예. 여기 볼게요. 해외 접종, 해외 당국의 예방접종 증명서의 진위 확인, 진짜냐 가짜냐 확인, 검증 방안이 마련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방안이 마련되고, 협약, 그러니까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 외교라는 거는 상호주의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랑 예를 들어서 일본이 있어. 그럼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외교적인 조치를 하면 우리도 똑같이 조치를 하죠. 그래서 상호주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교부가 주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외교부. 이거 질병관리청이랑은 좀 둘째 문제고, 일단 외교부 주도하에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래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뉴스가 나간 다음에 해외에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인바운드 하시는 부분 업체들이랑 해외 한국 분이신데 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손님 보내려고 하시는 여행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많이 왔어요. 여기 지금 백신 맞았는데 이 사람들 한국 지금 여행하려고 들어가면 자가격리가 없냐, 면제되냐인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고, 근데 요 부분에 대한 지금 요구가 많기 때문에 요 부분도 외교부 주도하에서 관련 부처 협의해서 양국 간의 진위 확인 검증 방안 마련되면 자가격리 면제가 한국 사람, 한국에서 백신 맞은 것처럼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인바운드 역시, 한국 입장에서 인바운드 역시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하나씩 조금씩 지금 좀 좋아지고는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지금 질병관리청에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 아무리 주위에서
각 무슨 소상공인 단체 여행 무슨 뭐 비상대책위원회 뭐 해 아무튼 우리가 떠들고 저쪽 딴 데서 떠들어도 이게 딱 계획대로 쫙 가더라고. 근데 비록 이제 여행업계 종사시키거나 저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좀 원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안 해주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 때론 불만스럽기도 하지만 이게 그냥 뭐 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성이 강한 거라 한편으론 지금 이렇게 왔으니 이왕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 지금까지 해온 것만큼처럼 조금 이렇게 일관성 있게 좀 이렇게 갈 필요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이제는 이제는 또 백신 접종도 지금 원래 계획했던 그 플랜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11월 되면 자가격리래 백신 접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플랜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소식을 또 전해드렸지만 이거 보시면 아마 대략 나올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지금 요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 3분기 7월에서 9월 사이 성인 50에서 64세 이게 이제 저를 포함해서 여행의 어떤 그 주 소비층이 여기 다 몰려 있잖아요. 지금 6월까지는 이제 2분기까지는 주로 노인들 노인 그 우리 어르신들 그다음에 좀 신체적으로 좀 약하신 분들 위로 접종을 하고 3분기 되면 우리 이제 주 소비층 이렇게 주사를 그 백신을 맞게 되면 맞게 돼서 9월에 맞아도 끝나도 1, 2주 하면은 10월 늦어도 10월 11월이면 항체 형성이 뭐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있잖아요. 요런 스케줄로 가게 되면 어제 제가 그 뉴스를 하나 해드렸죠, 그죠? 예. 요거 최윤자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소망하며 의정부 부대찌개와 부대찌개 볶음도 맛있습니다. 의정부 부대찌개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의정부 부대찌개 잠깐 그 얘기 좀 하고 갈까요? 우리가 여행 관련한 콘텐츠지만 의정부 부대찌개 혹시 의정부 근처에 안 사시는 분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의정부 부대찌개가 유명하잖아요.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 아마 다 한 번씩들은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 입구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집이 아마 오뎅집일 거예요. 오뎅집. 거기가 제일 유명하죠. 사실 사람도 많고 그 골목에만 여기 있고 좀 더 들어가면 또 좀 새로운 건물에 또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오뎅 그 부대찌개 집에서 그 형제간에 약간 그 갈등이 있어갖고 한 형제가 나와서 요 도봉구 방학동 쪽에 차렸었어. 얼마 전 지금까지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우여곡절도 있었고 제가 그 의정부 부대찌개 가장 유명한 오뎅집 거기 집을 한 30년 전부터 다녀봤습니다. 30년 전부터 지금 우리 와이프랑 같이 이 동네에서 우리는 다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 오뎅집에 한 30년 전부터 이 유명해지기 전에 사람들 잘 모를 때 본격적으로 의정부 골목 그 부대찌개 골목이라고 막 의정부시에서 막 이렇게 간판 이렇게 막 계획적으로 막 이렇게 하기 전에 안 유명할 때 30년 전에 이미 저는 그 우정부 부대찌개집 다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골목집 30년 전에. 근데 제가 갔을 때도 이미 오래됐었어요. 그때도 이미 오래됐었어. 근데 만약에 우리 지방에 가시는 분이나 딴 동네 사시는 분 의정부 부대찌개 가시려면은 그냥 개인적인 이건 제 그 입맛이니까. 근데 제가 거기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에 여러 집을 저도 다 다녀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인 입맛은 그 오뎅집이 제일 맛있다. 그런 뭔가 그 1mm 그 요만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좀 차이가 있어. 제가 여러 또 다른 그 프랜차이즈 부대찌개도 먹어봤는데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의 오뎅집이 제 입맛에는 지금까지 먹어본 그 부대찌개 중에서 가장 맛있다. 네, 가장 맛있다. 그냥
추천드립니다. 뭐 제가 뭐 우동부 부대찌개랑 그 아는 사이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어제 저희가 이 관련 뉴스가 난 다음에 댓글이 많이 좀 붙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기사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또 전화도 오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했는데 이건 제가 어제 그냥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상을 해봤는데 인바운드 대략 이렇게 비슷하게 갈 것 같다는 얘기들을 우리 얘기들을 하십니다. 인바운드 관련한 그 여행사 분들도 가장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는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였죠. 근데 우리 국민이 주 대상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접종을 한 사람들한테는 자가격리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가격리 면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외교부 주도하에 양국 간의 그런 협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5월 5일부터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른 생각이고 사실 어제 발표 나기 전과 사실 달라질 거는 뚜렷하게 뭘 확 바뀐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좀 우리가 희망 아닌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이 돼서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썼습니다. 인바운드의 경우 예측이 쉽지 않다. 현재 국내 백신 접종 속도와 정부 계획에 차질이 없는 한 이르면 9월 늦어도 11월이면 집단 면역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이런데 외국은 또 어떨지 모르겠죠. 근데 보세요.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접종을 해서 2주가 지나서 이 면역 체계가 생긴 사람, 항체가 생긴 사람들이 꽤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나라 사람들부터 또 그런 나라 그 나라와 외교부에서 좀 서둘러서 좀 상호주의 원칙이 있다고 하니까 좀 트래블 버블이 됐든 상호 조약을 맺든 뭐 그런 걸 좀 맺어서 일단 가장 지금 많이 알려진 국가가 이스라엘 많이 맞았죠, 백신. 그 다음에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지금 여행 경보를 우리나라 2단계 이하로 안 낮추고 있잖아.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그 다음에 저 어제 몰랐는데 어제 그 남겨주신 어떤 댓글에 뭐 멕시코도 뭐 지금 뭐 괜찮다. 뭐 이렇게 코스타리카도 괜찮다. 뭐 우루과이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나라들을 여행해도 괜찮다라는 현지 관련된 계신 분인가 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런 데는 어느 정도 백신 맞으면 여행이 가능하다고 뭐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웃바운드는 그렇다 치고 인바운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싱가포르 그 다음에 어디죠? 미국 그 다음에 대만도 있고요. 싱가포르랑 트래블 버블을 맺은 홍콩도 인바운드 국가 뭐 이렇게 체결을 좀 이렇게 빨리빨리 속도를 내서 하면 인바운드 우리 여행사들도 좀 한편으로는 당장 그렇다고 무슨 모객을 해서 당장 뭐 오늘 체결됐다고 다음 주에 손님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항공 다시 복구해야지요. 모객해야죠. 그 다음에 그 상대국 대상으로 캠페인하고 프로모션 해야죠. 홍보해야죠. 그를 통해서 모객해야죠. 일정 짜야죠. 그 다음에 뭐 모객됐다고 끝입니까? 또 모객되면 또 여기 한국에 계신 OP들은 또 호텔 잡아야 수배해야 되죠. 차량 수배해야 되죠. 다 이게 진짜 이게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뚝딱뚝딱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지금 놀았기 때문에 요거를 뭐 아무리 기존의 어떤 네트워크랑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당장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된다 하더라도 이게 모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손님이 직접 여기 와서 그리고 대부분 그게 선불이 아니잖아요.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게 또 선불로 다 돼서 다 되면은 뭐 그냥 계약하고 모객하면 바로 돈 결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늦으면 기본 3개월 이상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요즘엔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인바운드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11월 경우에 우리도 면역이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그럼 11월부터 이제 한국 여행 많이 오세요. 한국 사람들도 여행 가셔도 됩니다. 했어요. 인바운드만 놓고 봤을 때. 자, 외국에서도 한국 자가격리 없습니다. 백신 맞으신 국가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한국에 많이 오세요. 여행. 발표한다. 11월에 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11월에 빠르면 10월 또 11월에 한다 하더라도 모객해야죠. 모객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해야죠. 캠페인 해야죠. 프로모션 짜야죠. 모객해야죠. 그 전에 동시에 뭐 항공 노선 복구된다 쳐요. 여기 현지에서 호텔 수배, 뭐 수배, 식당, 호텔, 버스 다 수배해야 되지. 그래서 모객했다 쳐요. 그렇게 해도 내년 빨라야 내년 2, 3월이 되겠네. 진짜 한국 그 관광객들이 오는 게, 그죠? 빨라야 지금 현재 시점 이 추세로 가면, 그죠? 그러면은 또 일단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인바운드 여행사는 수금은 더 언제 해서, 그럼 결국 수금까지 마치려면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는 돼야지. 텅텅 지금 잔고 빈 통장에 그 돈이 이제 차곡차곡 다시 생긴다는 거, 쌓여진다는 건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1년 뒤에나 돼야 코로나19 이후 첫 실적으로 말미암아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1년 뒤에나 돼야 첫 입금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외교 상호주의 원칙 좋아요. 그래서 외교부 주도하에 관련 부서, 문화체육관광부도 있을 거고, 질병관리청도 있을 거고, 대표적으로 이런 관련 부서들이 좀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속도. 인바운드도 빨리 살아야 돼. 그래야 시내 면세점이 됐던 또 우리 그 인바운드 고객들, 명동 같은데, 서울의 명동 같은데, 그 다음에 광화문 같은데 이런데 상권도 다시 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회복되는 시간을 빨리 줄여야 돼. 지금은 이제 백신 접종 나오기 전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없이 정말 밑바닥에 떨어질 때 떨어졌잖아요. 지금 밑바닥인데 이제는 이제 위를 좀 볼 수 있잖아요. 이제 V자형, V자형 상승해야 되는데 지금 밑바닥 찍었고 이제 딱 치고 올라갈 것만, 그걸 이제 시선을 그동안 이렇게 숙이고 있었는데 이제 시선을 위로 봐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보여, 앞은. 좋아. 그러면 11월에 백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가격리 면제되고 11월에 항체 생기고, 그럼 그때 너무 늦어. 자, 그때까지 플랜이 지금 11월까지 백신 접종과 거의 집단 면역 확보되는 그 시점과 동시에 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부터 동시에. 우리 정보부처 관계자들도 동시에 갈 수 있도록 이미 11월에 그렇게 모든 게 자유스러워진다고 봤을 때 그 시점부터 어떤 모객 행위가 이루어지고 여행사에서 여행업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동시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미리 다 모든 것들이 다 될 수 있게끔 돼서 그때 예를 들어서 어떤 날 11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언제 딱 이제부터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동시에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이뤘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것까지 체크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늦어. 미스터 손님, 여행업 공공 일자리라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이 갈 곳이 없어요. 구걸 아닌 정당하게 코로나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 얘기 좀 이따 우리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바운드 부분을 좀 살리려면 일단 그렇게 해줘야 돼.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돈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외국에서 우리나라 많이 들어와서 돈 쓰는 걸 먼저 원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인바운드가 조금 속도를 내서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는 다른 게, 인바운드는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나라로 오도록 손님을 받는, 그러니까 주와 객으로 따지면 우리가 주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관광 오는 사람들이 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는 누구야? 주는 한국이고 한국 사람인데, 이 문을 열고 한국에서 관광을 하게, 여행을 하게 하려면 정부의 개입과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이 절실해요. 그런 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한국 들어오지 마세요 막아버리면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인바운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인바운드 여행업에서도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는 너무 달라요. 성질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인바운드 정책은 국가에서 절대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회복하려면 속도가 좀 빠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나서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만 인바운드가 빨리 회복을 해요. 인바운드가. 아웃바운드와는 좀 달라요. 아웃바운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드릴게요. 왜 다른지.
자, 아웃바운드는요. 아웃바운드는 우리나라 국민을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무슨 독재 국가도 공산당도 아니고. 예. 그래서 아웃바운드는 사실 우리나라 국가에서 특별히 손을 안 대고 어떤 정책을 따로 꾸릴 필요가 없겠죠. 비행기 있고 시간 있고 돈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비행기 노선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갈 수 있는 게 아웃바운드예요. 그죠?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장소만 있다면 현재도 없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국가의 어떤 국가나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막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 없어. 그냥 공항 있고 공항에서 도장 찍고 나가면 끝이야. 나가고 안 나가고는 각 국민의 마음이야. 여행자의 개인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웃바운드는 5월 5일이잖아요. 지금 백신 접종 맞아서 항체가 완성된 사람은 귀국 시에 나갔다가 귀국하면 자가격리 없애기로 했잖아요. 5월 5일부터. 그럼 5월 5일 이후에는 그 조건이 갖춰진 사람은 하다못해 인도에 갔다 와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그죠? 단적으로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좀 비교 자체를 좀 극단적으로 하긴 했지만 미국 못 가요? 백신 맞았으면 갔다 올 수 있잖아. 충분히. 갔다 와서 한국에 자가격리 없는데 뭔 상관이야.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된 건데. 사이판 못 가요? 가죠. 하와이 못 가요? 가요. 몰디브 가요. 휴양지만 봐도. 다른 나라 유럽도 가도 돼요. 가도 돼. 이스라엘은 7월인가? 개인 여행은? 아무튼 가도 돼요. 그래서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는 이렇게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지금 말로써 지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는 수준인 것 뿐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마 동감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아웃바운드는 5월 5일 이후부터는 5월까지 갈 것도 없어. 이미 오늘도 신규로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들이 플러스 알파 됐고, 내일도 더 많아질 거고, 계속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백신 접종을 맞는 대한민국 국민은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5월 5일 이후부터는 그거에 대한 제약을 안 받고 해외여행을 가고 싶으면 가면 돼요. 그러면 인바운드랑은 확연히 다른 거예요. 정부에서 크게 얘기 안 해도 개인 의지에 따라서 이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항공 노선 다시 복구돼야 되고 재운항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거 절차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디테일하게 그런 게만 동시적으로 같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굳이 정부에서 크게 신경 안 써도 국민들이 알아서 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날씨 좋고 이제 그러니까 또 여행 그동안 못 가서 제주도 가려고 그 김포공항에 줄 쓴 그 우리나라 사람들 봐요. 여행 욕구. 이제 그렇게 되면 귀국 시에 자가격리 없어지면 그 제주도로 향하던 이런 수요가 이제 해외로 어떻게든지 분산이 돼서 나갈 거야. 각 지역별로. 그래서 아웃바운드는 사실 크게 그게 여행사를 통하건 알아서 가건 가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웃바운드는 인바운드보다 회복 속도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 어제 공식 발표 난 이후부터 아웃바운드는 어제 이후부터 사실 이제부터는 이제 치고 올라가 계속 이 속도의 문제지. 가서 어제 공식 발표 난 이후로는 아웃바운드는 이미 이제 회복 그 분위기를 탔다고 봐도 조금 오바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해도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인바운드는 국가와 정부에서 나서서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는 시점 이제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공통적으로는 한 10월 정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정상 수준 회복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때쯤이면 시작이 되겠다. 스타트가 되겠다. 10월 정도. 어떤 분은 겨울도 우리 이제 저희 방송 참 많이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어떤 분은 올겨울 봅니다. 올겨울 예상합니다. 어떤 분은 9월 봅니다. 이렇게 각자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혹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비슷할 거라고 예상이 추측이 되는데 아마 혹시 또 좀 의외의 의견들이 있으면은 숫자로라도 좀 적어주세요. 9월이면 9,
뭐 12월이면 12, 11이면 11일, 아니면 내년이면 뭐 내년일 될 것이다. 뭐 2022년, 뭐 2022, 뭐 이렇게 남깁시다. 아무튼 아마 그때쯤으로 볼 것 같은데, 그때쯤에 활성화랑 정상화 수준 회복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스타트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좀 듭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국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일단 휴양지 위주로 조금씩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지금 이제 5월에 아마 5월에 허니문어들이 작년 이맘때는 결혼식조차도 좀 겁이 나서 못했잖아. 근데 이제는 뭐 방역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뭐죠? 그 체계도 좀 잡혀 있고 시스템도 잡혀 있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 5월 허니문이 그래도 이제 조금씩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허니문, 이제, 올해는, 작년엔 정말 상상조차 못했는데, 꿈조차 못 꿨는데, 올해 허니문어들은 그래도 이제 해외로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백신 맞으면 갔다 와서 자가격리 안 해도 되니까, 그게 이제 5월 허니문 아니더라도 여름 지나고서 가을 허니문도, 백신, 그때는 더 많이 맞았을 테니까, 백신을. 그래서, 허니문 쪽도 올해는 조금 그나마 다행인 것이 좀 작년과는 다르게,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이지만 그게 한 팀이 됐든 두 팀이 됐든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예.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이제는 그 슬슬 출구 전략을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 첫 번째로 해외여행 가능 시점, 그 다음에 가능 국가 예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또 다른 대략 비슷하게 저와 생각이 비슷하다 그러면 1, 저와 생각이 비슷하다 그러면 1 이렇게 좀 남겨주시고요. 저와 생각이 다르다 2 이렇게 남겨주셔. 어떤 그 유명한 유튜브들께서 이런 방식을 좀 많이 취하시더라고. 그렇죠, 비슷한 미스터 손님, 예. 아마 그렇게 예상을, 아마 업계에 계시니까 그런 체감하는 게 저보다는 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예. 전익주님 11, 미스터 제임스님 1. 이렇게 해야 들어오신 분들 다 들어난다니까. 미스터 제임스님도 들어와 계셨군요. 정 대표님도 들어와 계셨는데 왜 인사를 댓글을 안 남겨주십니까? 1. 감사합니다. 정 대표님, 호주, 뉴질랜드는 이미 지금 정상 수준으로 왕래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미스터 손님, 가을부터 희망을 가져오네. 그렇죠. 예, 저도 가을 정도부터 희망을 갖고.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함부로 다소 좀 함부로 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저 뭔데 뭐 저런 식으로 예상을 해.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제 저기를 다녀왔잖아요. 어디에요? 제가 엊그저께 국회 관광 포럼, 국회 그 관광산업 포럼이 어제 발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제가 그 혹시 현장 영상 줌으로 생중계 했는데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부의 인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요거는 다음 주제인 중간점검 계속되는 여행사 집회 시 오늘 두 번째 주제랑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자,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여행업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물론 관심을 많이 가져서 뭐 국회 관광산업 포럼도 하긴 했지만, 요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현장에서 다른 추가 질문을 안 했는데 조금 좀 실망스럽더라고. 좀 실망스러워. 예.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마이크를 켜고. 손실보상의 대상 업종이 아니죠. 손실보상은 행정명령을 내렸고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에서 손실보상하는 거고, 여행업종은 손실보상을 안 받아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여행업종은 피해 구제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자,
들으셨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여행 업종은 손실 보상 업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 보상 업종이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저 유튜브 제가 찍어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에 있는 그 송재호 국회의원입니다. 장관님 뭔가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업은 손실보상의 대상 업종이 아니죠. 손실보상은 행정명령을 내렸고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에서 손실보상하는 거고, 여행업종은 손실보상을 안 받아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여행업종은 피해 구제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자, 들으셨죠?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이게 이제 이날 국회 관광산업 포럼 출범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공식 행사가 끝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해서 지금 송재호 의원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했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이 행사가 있는 27일 날 아침에 MBC 라디오 그 시선집중이라는 시사 프로그램 라디오 있죠. 거기서 MBC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진행자랑 중소벤처기업부의 권칠승 장관이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금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매번 시위하고 있잖아요. 손실보상제 적용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달라. 그 다음에 그 소급 적용해달라. 소급 적용에 대한 뜻은 이해를 하시죠? 소급 적용이라는 거는 뭐 그냥 조그맣게 적용을 해달라는 이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과 혜택 보상이 있을 때 그 전부터 일어났던 것까지 다 적용을 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코로나19가 1년 전에 발생을 했는데, 여행사를 작년 여름에 오픈을 한 사람도 나중에 오픈을 했으니 혜택을 해주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적용을 해달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소급 적용이. 자, 근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그날 MBC 시선집중 라디오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하면서 비교를 했는데, 또 하필이면 여행업 관련해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실언을 했어. 그래갖고 그거 갖고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캐치를 하고 있다가, 안 그래도 이날 국회 관광산업 포럼 현장에 모인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출범할 때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다 100%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 아침 라디오 프로에서 이러이러한 질문, 이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얘기를 했더라. 이런 거를 보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부잖아요. 정부와 그 다음에 당신네들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래서 당과 정에 손실보상법과 여행업을 어떻게 손실보상법 대상으로 하냐, 아니면 피해업종으로 생각하냐에 대한 그 너희들 행정부와, 지금 문재인 정권의 행정부와 너희들 여당의 그 정이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제가 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여드릴게요. 질문 내용 여기. 예.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잘못 들으면 여행업은 지원 안 하나 보다라고 오해하지. 그렇게 오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그 착각을 아마 권장 앞에 잠시 하셔서. 네. 이 송재호 의원도 지금 그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약간 착각을 했다고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지금 답변한 거 보셨죠? 여행업은 손실보상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피해 업종이다. 아직 손실보상제가 국회 통과를 안 됐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된 거 없습니다. 근데 그게 통과되다 하더라도 지금 여당, 그나마 여행업을 조금 생각해 준다는 여당 의원들 자체, 그 다음에 이날 국회 관광산업 포럼, 그러니까 관광산업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한 국회의원들조차 여행업은 이미 손실보상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죠. 그죠? 중간점검, 계속되는 여행사 집회 시위. 지금 여행사 집회와 시위가 내일도 크게 예정이 돼 있지만, 외치는 게 뭡니까? 손실보상제 적용해달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아, 여기 오타가 났네. 중간점검, 계속되는 여행사 집회 시위. 그죠? 여기 오타네.
개 어이자로 돼 있네. 여인데. 아무튼 자, 관광 산업에 관심이 있다 하는 여당 의원조차도 방금 그런 말 한 걸 같이 들으셨죠? 요 인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들려드릴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들려드립니다. 장관님 뭔가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업은 손실보상의 대상 업종이 아니죠. 손실보상은 행정명령을 내렸고 여행업은 손실보상이 업종이 아니죠. 여행업은 손실보상 업종은 행정명령을 내렸고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에서 손실보상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 손실보상제가 적용되는 거죠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하는 거고, 여행업종은 손실보상을 안 받아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여행업종은 피해 구제 지원 대상입니다. 여행업종은 피해 구제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보상법 요 관련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여행업이 손실보상 업종에 포함되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고용유지를 지원한다는 것은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잘못 들으면 여행업은 지원을 안 하나 보다라고 오해하지. 그렇게 오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그 착각을 아마 권장하고 잠시하셔서 그 부분은 이제 민병대 의원께서 지금 오셨으면 같이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행업을 어떻게 피해를 지원할 것이냐 하는 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고 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측과 협의를 해야 되고요. 자, 일단 큰 틀에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정부 측에서는 아마 여러분 뉴스에 보다시피 좀 만색을 표명. 자, 큰 틀에서 자연스럽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되는 여행사 집회 시위 요거 주제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이 관련법이 이제 뭐 다음 달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여행업이 손실보상법 관련해서 포함되기는 굉장히 요원해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일 지금 집회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내일 집회. 그죠? 내일 집회가 지금 보면 이렇게 내일 집회 주관하시는 곳 대변인 맡으신 분이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자료를 보내왔는데 뭐 이렇게 버스에도 플랜카드를 여행사도 손실보상제로 보상하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좀 전에 국회의원의 입장 같은 경우 국회 입장은 뭐 여행업은 손실보상제 적용이 아니라 피해 업종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 쟁점이 부딪히고 있죠. 그죠? 요 쟁점이 부딪히고 있는데 요 쟁점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일 지금 이제 중간점검 계속되는 여행사 집회 시위 관련한 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지금 일단 그러니까 제 의견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메시지를요 우리 지금 내일 집회 가실 우리 촬영 때문에 가실 미스터 손님께서도 참고를 좀 해서 같이 좀 알아두셨으면 그러니까 알아둬야 된다고 제가 지금 뭐 강요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요거를 지금 메시지 관리를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메시지 관리.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얘기는 지금 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까도 우리 내일 집회 시위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대변인 되시는 분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서 내일 혹시 취재 올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아직 참 모르겠다라고 확답은 못 했는데 지금 외치고 있는 것들이 7가지 요구사항으로 약간 이제 좀 정리가 되긴 됐어요. 그 다음에 공유 오피스 지원, 상환 연장 이자 지원, 이전 법규 완화, 기본 운영비 지원 뭐 이게 있어요. 7개는 있는데 그 다음에 플랜카드에도 여행사도 손실보상제로 보상해달라는 거고 뭐 그런 내용인데 지금 정부랜다. 국회 의식이 지금 이래요. 이런데 메시지를 지금 손실보상제로 가져갈 수 있을까? 계속 투쟁을 모든 힘과 노력을 여기에 맞춰서 지금 계속 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7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여행업도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시켜달라. 이 문제가 더 좀 메시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4차 재난지원금 직전에는 이런 메시지를 외칠 필요는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이 돼서 뭐 단 돈 몇백만 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를 위해서라도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느 정도 끝났고 지금은 보시면은 아까 제가 오늘 첫 순서로 첫 주제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백신 접종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자가격리 뭐 면제해주고 혜택 주고 좀 더 이렇게 좀 넓혀줬는데 정부에서도 그냥 넓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받겠죠. 보고 듣고 해서 이런 정책 결정을 내렸을 텐데 지금 만약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혹시 우리 집회 준비하시는 분이나 방송을 나중에 들으시는 분도 저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지금 집회나 시위를 준비하시는 조직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조직 내에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는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외부에서 봤던 거를 전해드리는 입장으로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행업을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시켜달라는 메시지는 4차 재난지원금 집행 이전에는 말이 됐어요. 지금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집합금지 업종으로 포함시켜달라고 해서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부에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그죠? 그럴 리는 만무합니다. 사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거의 없을 텐데 만에 하나 지금 정부에서 그러면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을 할게요. 여행사. 그러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금 윤곽도 안 나왔고 이제는 백신 접종 늘어나고 5월 5일부터 자가격리 면제해 준다고 하고 대략 11월 아까 말씀 다 해주신 대로 가을역 주문 재개될 것 같은 희망이 보이는데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윤곽은 잡힌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 집합금지 업종을 했다가 만에 하나 지금 확진자가 늘어났을 경우에 그죠? 확진자가 늘어났어. 단계를 만약에 높여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확률은 낮지만 그러면 여행업 집합금지 업종 지정을 해버렸어. 대신 돈을 얼마 더 받을 수는 있겠지. 4차와 비교를 하면 그죠? 그러면 그나마 4명 모객 가능했던 거 1명도 못하죠. 국내 여행 그나마 2, 3명, 3, 4명 한 거 완전 지금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상황과 정황상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시켜달라는 메시지 관리가 필요해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시켜달라는 메시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 메시지는 4차 재난지원금 집행 전에 그때까지만 나왔어야 될 메시지고 지금부터 관련한 집회나 시위나 요구사항에서는 집합금지 업종 포함 요 메시지는 관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중소 비상대책 우리 관여돼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요 방송을 혹시 나중에 보시면 요거는 자체 내부적으로 좀 의견을 좀 취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요 얘기를 좀 핵심적으로 드리려고 두 번째 주제로 중간점검 계속되는 여행사 집시 요걸 좀 잡은 거거든요. 예. 요 오타가 계속 신경 쓰이네. 그래서 요 메시지 관리를 되건 안 되건 그게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칠 거는 바꿔야 될 거는 조금 한번 신중하게 우리 조직께서 지금 이번 집회 시위 관련해서 좀 준비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하실 분들께서 요 메시지 관리에 대한 수정이 조금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의견 반영이 좀 가능하다 싶으면 조금 바꿔주시는 것도 좀 강력하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요거 바꿨다. 이 직업병이라 요 계속되는 요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네. 제 의견이 혹시 좀 또 다른 내부 사정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다면 그 메시지 관리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회의원 그 누구죠? 송재호 국회의원 그분 말씀처럼 일단 정부 인식도 그렇고, 정부 인식은 더 형편없고 지금 아무튼 중소벤처기업 그쪽 입장은 더 좀 실망스럽고, 일단 그 여러 가지 내부적인 논의가 국회나 정부에서도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여행업을 손실보상제로 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행업은 피해 업종, 그러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과 구제를 해주는 인식 정도까지만이에요. 그죠? 이 국회 관광산업 포럼의 민간 대표가 105명이 있어요. 뭐 저도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민간 부분의 대표를 우리 투어이천 회장님이신 양무순 회장님이 맡고 계시는데, 그분의 역할이 뭐냐면 여행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혹시 그런 의견이 있으면 뭐 저를 통하든 우리 양무순 회장님을 직접 통하든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좀 전달해 주세요. 앞으로도. 지금 국회관광산업 포럼이 이번 것만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가는 포럼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곧 조만간에 손실보상법 요거 관련한 통과가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당장 손실보상제 보상하라는 게 먹히질 않을 것 같아요.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죠? 그나마 여행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국회의원 분들께서도 그런 인식인데, 딴 분들이야 관심도 없죠. 그러니까 여행업은 피해 받았기 때문에 구제를 해주는 업종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행업에, 물론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각자 다른 또 의견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모아진 대체적인 의견은, 큰 틀에서의 의견은 그래도 여행업은 손실보상제로 해달라는 거잖아. 그죠? 근데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일 정부 그 집회로서 목소리 전달이 되기에는 시간상도 좀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 여행업이 손실보상제로 보상해달라는 얘기가 저는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맞고 이론적으로도 맞습니다. 왜냐? 뭐게 안 하지 말라며. 자가격리로 인해서 여행객 못 받고 못 가잖아. 불편하잖아. 대신 정부 입장은 나는 너희들한테 여행업한테 이렇게 하라고 강제 명령을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다. 그로 인해서 손실보상제에 포함이 될 수가 없다라는 논리잖아. 원칙을 내세우면 그렇잖아, 정부에서. 근데 막상 당한다고 생각하는 여행업계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 원칙은 그렇지만 이루어지는 형태는 아니잖아. 이루어지는 형태로 놓고 보면 당연히 집합금지 업종이고 손실보상제 적용이 돼야 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데 어떻게?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뭐 대통령 선거 때 표로 해야 되는데 뭐 그 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국회관광산업 포럼이 발족을 했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목소리들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다듬을 필요가 있고, 제가 제 3자의 입장으로서 제가 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큰 회사도 가서 취재를 하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뭐 여행업협회나 여러가지 협회들도 많이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쪽 그 중소 여행업 생존 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관계자들도 만났지. 중간에서 여러 소리를 듣고 경험을 하잖아요. 안정섭님 늦게 입장했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정섭님. 예.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온 것 같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놓치신 부분은 나중에 편집본으로도 꼭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 여러 가서 듣고, 함수일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전국 비대위 대변인 함수일입니다. 예,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예, 지금 메시지 관리 그 얘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 함수일 대표님 같은 이 지금 요 조직의 얘기도 듣고 다른 협회 얘기도 듣고 큰 여행사 얘기도 듣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요구사항, 다른 건 다 지금 다 이건 당연히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 공유 오피스 지원, 상환기간 연장, 이전 법규 완화, 요거는
그다음에 기본 운영비 지원, 관광지 관련해서 일하고 싶다. 아까 우리 미스터 손님 말씀해 주신 관광지 관련해서 지금 알바를 하더라도 좀 관광 관련한 알바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요구사항이라 이게 소리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한번 이모특히, 그러니까 제 입장은 지금 오히려 요 알바 대신 관광지 관련된 곳에서 일하고 싶다. 당장 알바 비슷한 일이라도, 그죠? 오히려 요 목소리를 더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각 지자체별로든. 우리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회에서도 각 지방별로 흩어져 있잖아요. 요거는 각계전투식으로 지금 소일거리를 하더라도 당장 여행업이 정상 회복되기 전까지 어떤 일을 해서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관광지 관련된 일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 예? 하다못해 기존의 관광지 관련해서 정비를 하더라도 일단은 관광지 관련된 일할 수 있게 좀 해달라는 목소리를 더 크게 좀 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위기재난 기능법 조항 제정 이런 것들이 이제 법 제정 문제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고, 아무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시켜달라는 메시지 관리를 수정을 조금 단계 수정 검토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엔. 예. 미스터 소님 공감되는 부분이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여행사만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뭐 이 메시지는 당연히 외쳐야 되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도 100% 동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 두 가지입니다. 예, 두 가지인데, 여행업 손실보상제 보상해달라는 요구, 당연한 얘기고 지당한 말씀이고 지당한 요구사항이지만, 앞서 영상, 제가 녹화해온 영상, 제가 질문한 영상에 대한 답변, 국회의원들의 인식, 그나마 관광산업에 많은 관심이 있는 우리 그 여행사, 저희 국회의원 분들의 인식이 그 정도다. 아직까지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법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같은 야당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 통과를 위해서는 양당의 의견이 조율이 돼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여당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통과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차 또 말씀드리면 관광산업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조차도 여행업을 손실보상제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데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괴리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이. 개인적인 마음과 욕심, 희망은 당연히 우리 여행업의 요구를 들어줬으면 좋겠죠. 근데 냉정히 보면 여러 곳을 취재하고 들은 바 이곳저곳 귀를 다 듣고 귀동냥을 하고 제가 제3자 입장에서 전해드리면 이 장벽을 뚫고 나가기 굉장히 어렵겠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루즈 스캐너 TM님 반갑습니다. 예. 예. 정대엽 대표님 관광 관련 일이 있을까요? 관광지에서 방역? 예. 그러니까 없지만 지금이라도 좀 급하게라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각 지자체별로라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지금은 더 효과가 있다는 거야. 지금은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해. 손실보상법 관련해서 통과시키는데 여행업을 요 적용 대상으로 해달라는 거 요구하는 게 너무 지금 시간적으로 부족해. 그 다음에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금 지정해달라는 건 조금 늦었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 있어야 되는 메시지는 맞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메시지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크루즈 스캐너 TM님, 저번에 제가 그냥 언제 한번 사무실 을지로 아마 계시는 것 같은데 시간 돼서 시간 좀 주시면 한번 영상 인터뷰 좀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분 맞으시죠? 제 기억으로는. 예. 대표님이신데 한번 시간 한번 주십시오. 한번 카메라 들고 찾아뵙고 재밌는 영상, 인터뷰 영상 하나 좀 꾸며보고 싶습니다. 예. 자, 제 생각이 어떤가요? 좀 너무 그건가? 자가당착에 빠진 얘기인가요? 예. 제가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기자니까 직접 가서 뭐 국회의원 얘기도 들어봤고 제가 직접 질문도 해봐서 들어봤고 협회 입장도 그게 공식 취재가 됐건 아니면 그냥 사적인 얘기로 나누는 얘기건, 그 다음에 뭐 여행사들, 크고 작은 여행사들 얘기 이것저것 뭐 귀동냥에서 듣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비상대책 비대위
관계되시는 분들 얘기도 듣고 해서 취합해 본 결과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의 좀 정비가, 메시지 정비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집회가 비교적 크게 열리는데 제가 엊그저께 그 국회 관광산업 포럼 갔을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관광공사 사장, 뭐 관련 국회의원, 그 다음에 뭐 마이스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표, 제가 인원이 많이 오진 않은데 각 협회나 단체 조직의 수장들이 한 곳에 그렇게 많이 모인 거는 저도 처음 봤어요. 분위기를 싹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정대혁님, 대표님, 서울시공고 2011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공공진로 사업 참여 모집합니다. 나 이거 해봐야겠다. 저도 지금 이거 구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서울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 올라오는데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저도 한번 공공글로 한번 이거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버티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참 우리 여행사 하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저 재난지원금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1차 때 빼고는. 네. 그래서 중간에 깨알 홍보 좀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자율적인 후원 좀 해주십시오. 슈퍼챗도 감사드리지만 슈퍼챗은 유튜브에서 30% 수수료를 띄어갑니다. 저 밑에 나와 있는 채널 후원 계좌로 자율적인 후원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용기를 얻고 좋은 컨텐츠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수일님, 여행업 현장을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채널이 있어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 대변인님 그리고 대표님이시잖아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좀 참고 좀 해주세요. 제가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직언을 드리는 겁니다. 직언. 예. 지금 그 비대위에서 담고 있는 메시지가 약간 다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 메시지가 지금 담겨 있기도 하고 한계가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물론 내일 문체부 앞에 가서 하실 거지만 제가 엊그저께 그 행사 현사장 갔더니 우리 장관님께서 그 메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지는 상당히 좀 요원합니다. 제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로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현재 장관님이 또 우리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왕 고생해서 집회를 갖고 시위를 하는 거 조금 그 비대위의 목소리가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이 정책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정부에서, 그 행정부에서 말이 되네라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 물론 메시지를 우리가 시위하고 집회하는데 메시지를 그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할 수, 그건 아니죠. 우리 요구를 다 할 건 해야지 하는데 조금 더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현재 상황이 이렇고 분위기가 이렇고 추세가 이러니 몇 가지 수정해서 가야 될 것은 좀 수정해서 가고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가야 되겠다. 메시지 관리를 해야겠다.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랭카드 다 제작이 됐고 해서 바꾸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튼 내일 현장에서 우리 또 각지에서 오프라인 또 모이잖아요. 물론 모이니까 방역 철저히 좀 조심해 주시면서 당부를 드리면 제가 오늘 좀 드리는 말씀을 좀 참고를 해서 의견을 한번 나눠 주시는 것도 그 다음 집회 시위 때 또 다른 메시지가 좀 나올 수 있게끔 한번 우리 또 저희 주요 안건을 또 의사결정을 하시는 자리에 계시는 우리 그 함수일 대표님께서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대영님, 대표님 서울시 일자리 포털 사이트 보세요. 예, 저도 지금 안 그래도 좀 일자리 찾아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예. 많이 좀 관심 좀 갖고 도와주십시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 계속되는 여행사 집회 시위 한번 이런 식으로 점검도 해보고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제가 내일 카메라 들고 갈 수 있으면 가는데 제가 초등학생 애들가 있어갖고 학교 데리고 오는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사실은 100% 가겠다 확정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못 가더라도 내일 시위 집회 방역 좀 철저히 좀 지켜주시면서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소기에 성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하시는 거 좀
결과 볼 때까지 또 우리 또 한국 사람들 또 결과 나올 때까지 또 막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 또 감히 주제넘게 부탁을 드리면 집회 시위도 다 좋은데 하시면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삼은 뭐 해외여행 가는 시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한 가을역부터 손님 받을 준비, 다시 영업 시작할 준비도 좀 같이 하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출구 전략도 같이 좀 짜시면서 또 우리가 정부나 또 정부에 요구할 것들은 또 당당히 요구하는 동시 이제 투트랙 이게 또 좀 고상한 단어 쓰면 또 투트랙으로 이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좀 말씀을 올립니다. 예. 자, 오늘 또 1시간 이상을 또 제가 말을 했네요. 야, 오늘 라이브 방송 시작한 이후에 실시간 제 기억으로는 가장 많은 분이 들어오셨다. 네, 아무튼 저는 이것으로도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주제들이 뭐 앞으로 어떤 뭐 일을 하시건 간에 비즈니스를 하시건 무엇을 하시건 간에 우리 여행업 비즈니스 하시는데 일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당부드리고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집회 시위 안전하게 좀 해주시고요. 최윤자님, 기자님 하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말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봬요. 저도 내일 뵙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최윤자님, 기자님 마음고생 크시죠. 아유, 뭐 마음고생이랄 거 있습니까? 뭐 그래도 저는 일은 계속 하는데 일은 뭐 기사 마감하고 해서 방송 찍고 해서 좋은데 사람 문제가 다 뭐 이게 그게 수익이 없으니까 저도 그게 힘든 거죠.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정대혁 대표님, 여행업계 잘 버텨봅시다. 네, 대표님 화이팅. 우리 대표님들이랑 우리 또 여행사 운영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전익춘님 좋은 날을 기다리며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댓글 감사드리고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조금 더 버티시면 좋은 날 반드시 올 거예요. 안정선님 고생 많으셨어요. 다들 힘내십시오. 다들 화이팅 해주십시오. 저도 기를 불어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셨죠? 최윤자님 재난금도 못 받으시고 힘내세요. 힘내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들 인데서 제 질문을 당당히 했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회나 시간, 장소 되면 제가 우리 업계 의견들, 업계 고충 다 제가 기회된 대로 취재 통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저희 트래블데일리 여행주에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관심 많이 해주시고 추천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루즈 스캐너 TM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요. 주말 통해서요. 현장 산업포럼 현장에서 나왔던 좋은 강의들 몇 개 제가 풀 영상으로 찍어놓은 거 있어요. 풀 영상으로 올려놓을게요. 그거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이만 방송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